국민의힘엔 국민이 없다. 그러한 지적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의도 정치인의 마음과 민심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은 결국 정치가 변화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치가 아니라 균형과 화합, 상생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흔히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지닌 저마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정치. 다양성은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아닌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를 편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와 완전히 결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다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과 상의하고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분들과 정책 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공선에 이바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며 도민들의 궁극적인 염원이 바로 이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김영진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진이 추구하는 정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도민이익 극대화입니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성과는 자살률 저감과 출산율 상승,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너무나 많습니다. 김영진은 해냅니다. 김영진은 제주가 기다려온 변화를 창출합니다. 김영진은 미래 먹거리의 기반을 다집니다. 과거의 누군가처럼 상대의 실수를 공격해서 얻는 반사이익을 버리고 스스로 혁신함으로써 얻어진 성과를 증명하고 유권자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제주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선거철이 되면 이런저런 약속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약속은 제주말로 허맹이 문서, 즉 허공의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약속은 지켜왔던 사람이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의 새로운 약속은 다시 허맹의 문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그것이 바로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가 나라와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김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박수영 기자님이나 이번 총선이 아무래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좀 갈릴 거라는 시각이 우세한데 윤석열 정권의 공과 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해주세요.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도 그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수를 점했다고 민주당이 철저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균형과 견제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제가 여쭈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 편향적인 외교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국방 등등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발목 잡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까 후보님께서는 김영진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주시 갑인 경우에는 본선보다는 예선이 더 치열하다는 말이 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김영진을 나타낼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 우리 당의 후보로 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면서 민생, 민의, 민심을 우선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가 진정성을 보여드리면서 또 앞으로 정책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유권자분들이 분명히 저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당내에 아직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도 안 됐고 여러 가지 들이 결정이 되면 그들에 맞게끔 충실하게 제가 대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렌즈 양병 기자입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김동준 후보님은 과거의 누군가처럼 상대의 실수를 공격해 왔는 반사 이익을 버리고 스스로 혁신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요 과거의 누군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뭐 아까 우리 기자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선 경쟁 과정에서 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포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가 흥행하는 것을 잘 아시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치는 지향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또 계십니까? 하나 더 질문. 예. 후보자님께서는 관광협회장을 12년부터 19년까지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제주 관광이라면 제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의 관광이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긴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한 관광, 지금의 형태의 관광을 벗어난 진짜 미래를 위한 관광을 위해서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이 돼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주의하다시피 제주 관광 산업은 제주의 생명 산업이고 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주 관광이 무너지면 제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또 연계돼서 다른 산업까지 붕괴하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주 관광 산업이 어떻게
좀 선진국형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갈 것이냐 많은 의견들을 주시지만 사실은 실천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우리 오영훈 도정에도 제가 요구를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벗어나는 노력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문가가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관광산업 현장 전문가가. 김영진이가 들어가면 대한민국 1호가 됩니다. 제가 관광협회장 만 9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저희 관광산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냐, 그리고 1차 산업과 어떻게 연계시켜 갈 것이냐, 2차 산업과 어떻게 연계시켜 갈 것이냐, 새로운 6차 산업으로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 김영진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도당의 사용고문 잠깐 제가 양해 구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철 우리 도당의 사용고문께서 잠깐 발언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에 도당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제주 도당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장성철입니다. 저희 당의 국회의원 출마를 갖고 기자회견을 하는 첫 번째 주자 우리 김영진 후보의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각 예비 후보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관심과 성원과 응원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라남도 광주가 많이 심란합니다. 대구가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40년, 50년 동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긴 했는데 권력을 독점해서 특정 정당에게 계속 몰아주다 보니까 지역경제 성장률 모든 면에서 대구가 꼴찌고 광주가 최하위라고 하는 기록이 현재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심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청도, 대전은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행정수도도 충청도로 받고 대전은 광역시 중에서 전국 최상의 경제 성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를 돌아보면 이 제주에도 권력이 독점이 돼 있고 권력에 대해서 경쟁 시스템이 사라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국회 권력과 심지어 이제는 도정 권력과 도의회 권력과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정치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독점하고 있고 현재까지 독점해 왔습니다. 그 피해가 제주에도 광주처럼 대구처럼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의 핵심 주제는 도민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경쟁을 시켜주셔야 된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독점 체제를 이번에는 깨주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진 후보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영진 후보든 우리 당의 어느 후보든 국민의 후보가 제주 지역에서 이번 국회에서 당선이 되면 그것은 지난 20년 이상 제주 지역의 권력 독점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독점 구조를 과감히 깨는 것이고 그것이 제주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 반드시 깨주셔야 됩니다. 당원 여러분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에 꼭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당원이 아니지만
걱정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권력 독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은 눈 딱 감고 사람 보지 말고 그래도 좀 사지 번듯하고 말 그런 대로 좀 하면, 여러분한테 고개 숙일 정도만 되면 이번엔 국민의힘 후보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주셔야 된다. 그게 제주 발전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가 국민의힘 김영진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